오늘 강의 내용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자이너스 관점이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자이너스 관점에서는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결핍, 위산 감소 때문에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 내시경 소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 식도 접합부고요. 부위는 이제 명치 부위가 되고 내시경 소견상 이렇게 보입니다. 명치 부위는 이제 횡격막이 지나가는 부위고요. 여기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목을 자꾸 역류성 식도염을 얘기하는데 목이 아니고 여기 명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내시경 소견은 이제 LA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A A부터 D까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A 단계, B 단계, C 단계, D 단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A 단계는 이제 정막 결손이 이제 5mm야. 그래서 다시 보면 요게 보면 이제 포칼하게 이루어져 되었습니다. 국소성 미란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 5mm 미만이면 A고 요거는 이제 선상에 이제 미란이 있죠. 린니어 이제 이로전이고 5mm가 넘기 때문에 B 단계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세미서큘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75% 미만이면 이제 C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50%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미란이 생겼으니까 이제 C고 요거는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D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되게 좀 위험하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이렇게 나누고요. 5mm, 5mm, 75% 미만, 70% 이상 나누고 또 이로전이 없으면 이제 LA 정식 분류 외에서는 이제 미니멀 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가 있고 제 그냥 뭐 발적 부종만 있으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미세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발의 식도가 되는 것입니다. D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소염 모양의 이렇게 발적이 생깁니다. 발적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식도 상피가 이제 위 상피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걸 이제 발의 식도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죠? 여기 이제 발의 식도가 되는 거고 이게 진행하면 이제 식도암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증상은 이제 식도암이었고 이제 뭐 후두염, 인두염이 있죠. 목까지 올라오면 이제 후두, 인두가 되는 거죠. 보통 역류성 인후두염 이렇게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증상은 이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신물이 올라오는 거. 여기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겠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은 이제 인두염이고 뭐 신목소리, 또 만성 장기증 같은 거는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인후두염이 이제 같이 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현대의학은 이제 하부 식도 관략근인 느슨해진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발점은 원인 이상, 뭐 일시성 이완, 그리고 치료는 위산분비 억제제인데, 자연의학에서는 이제 위산 저하, 요걸 말하는 거고, 위산이 저하되니까 위배출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제 위 내부 압력이 관략근을 밀어 올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치료는 이제 위산이 부족하니까 위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초 줘야 되고, 베타인 이제 HCl, 베타인 염산 줘야 되고, 뭐 소화 효소, 위장운동 회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면요, 이제 내시경을 보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대부분 이제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고요. 여기 이제 장산피 화성인데, 그래서 비소속 이온과 이제 장산피 화성이 있으니 이제 위산 분비가 작으니까 이제 위산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 배출이 기능 저하되니까 이제 역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역류성 식도염은 뭐 스트레스나 식습관으로 인해 비기능이 일시적으로 고장나 발생한 기능적 위산 저하 및 운동성 저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위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발생했으나 대부분 이제 뭐 40대 넘어가면 다 이제 위축성 위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정상인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위산 또는 식초, 비타민 C만 주면 되고요. 기본 영양제는 항상
기본으로 좀 깔아주는 게 좋고, 위초수 이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이산, 식초 또는 비타민 C 주면 되는데, 이산 또는 식초, 비타민 C 주면 되는데, 항상 이제 저번에 강의한 것처럼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려면 이제 만성 위초수 이염, 정성피 하생 영양제를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의학에서는 이제 위산이 많아서 위산 가다, 또 위산이 역류해설이 생각하기 때문에 위산 차단제를 주고 이제 증상만 제거하는 거고, 자연의학에서는 이제 위산이 결핍됐기 때문에 이제 위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위산과 소화액이 적으면 소화가 안 돼.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압이 증가하여 식도를 역류한다. 그리고 소장이 정체되면 그 염산이 안 나오면 위산이 안 나오면 이제 잡균이 많아지니까 또 소장에 소화기 적고 부패굴이 많으면 음식이 잘 내려가서 위로 역류합니다. 그래서 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간에서 이제 담즙 분비가 저하되면 또 이게 소장에 소화기 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역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 무슨 기능 저하되면 위산, 소화액 등은 수액은 신장이 좋아하니까 이 기능이 떨어지면 또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역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관점에서는 위, 소장, 간장, 신장 이것을 이제 그 내 부위를 잘 보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보고 이제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위산 결핍,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의학에서는 위산 가다를 주 원인으로 보지만은 이제 자연학에서는 위산 저하로 보고요. 위산이 부족하면 이제 음식물이 잘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패 바로 되고 가스가 발생해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위로 치어 올라가니까 이제 역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역류라 말은 이제 어디가 바뀌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결핍되면 이제 역류가 되는 거죠. 역류가 된다. 왜냐하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산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하고 이제 단백질 소화에 이제 필수적입니다.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산이 없으면 이제 소장 내에 이제 시보라는 게 이제 발생합니다.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 그러니까 소장 내 세균의 이제 과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에 좋은 유산균이 없어지고 나병균과 이제 곰팡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시보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됩니다. 부패가 많으면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고 위로 역류한다.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역류식도염이 발병하고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도 이게 이제 간에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소장의 소화기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소장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역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장내 부패균에 의해 변질을 내고 다르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가스와 부패물이 위쪽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서 결국 위산과 위 내액을 역류하여 식도를 자극하는 역류적 식도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장,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신장 우리 몸에 진액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신주수, 신은 물을 주관한다. 위산이나 소외 같은 체액의 근본적인 뿌리를 신장을 보고요. 또 기능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의 필요를 의미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기력이 저하되면 자율신경계에 불균형하고 이는 소액 분비 저하 및 위장 운동 저하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류식도염이 발생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제 소액은 단지 위장이 단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체의 근본 에너지 신장의 뒷받침이 있어야 생성됩니다. 그래서 부신, 신장이 허해지면 이제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또 역류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고요. 보통 이제 역류를 막는 핵심 별거인 하부식도 관련권을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 카페인, 탄산음료, 초콜릿, 흡연, 액상가당을 이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금연하기 같고, 그죠?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기, 식사와 수면상 간격을 둬야 되고, 또 왼쪽으로 눕기,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류의학은 주로 이제 위산 억제제나 위산 차단제 이런 걸 처방하고요. 자연의학에서는 이제 역류라는 말은 이제 어딘가에 막힐이 있다는 말이 되니까 위에서는 이제 위산을 줘야 되고죠. 그래서 베타인, 에질실 또는 식조 비타민을 주고, 소장은 이제 이게 잡균이 많으니까 유산균, 또 소화 잘 되게 소화 효소, 그리고 베리베리라는 이제 장 해독하는 이제 천연 항생을 줘야 되고죠.
또 간에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안 되니까 뭐 간 해독하시고 청소하고 이제 단즙을 또 공급해주고 부신 피로가 이제 문제면 이제 부신 소지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강의한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부신 피로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베타엔, HCl 또는 식초,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되고 또는 이제 슈퍼 엔자임을 먹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이하고 들어가면 이게 팔거든요. 뭐 손에 보면 베타엔, HCl, 펩신을 팔고요. 이제 나우의 슈퍼 엔자임 일행이라는 이제 영양도 팝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그 베타인 에지스를 먹겠다 하면 이제 손 위를 보면 되고 그 말고도 이제 그 소화효도 같이 먹겠다 하면 이제 나우의 슈퍼 엔젤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우 제품에는 이제 베타인 에질스 외에도 이제 단즙, 세정 효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면 이제 슈퍼 엔자임이 더 낮게 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역류식도의 환자들 이제 오래 가는 환자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슈퍼 엔자임 사가지고 하루에 3번씩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베타인 HCl 슈퍼 엔자임 사서 드시면 되고 뭐 장에도 간에도 부순표로는 이제 그 상에 맞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속이 쓰리다 생각하겠습니다. 식초 먹고 속이 쓰리다, 뭐 이거 먹고 속이 쓰리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장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량이나 준다 하고 점막보호 영양제, 점막보호 영양제라 말은 이제 징크, 카로노신, 뭐 DGR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축수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위축수염을 이제 회복하려면 저번에 강의한 기본 영양제, 만성 위축수염이염, 장성병 항생 영양제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인 HCl이나 또 식초를 같이 드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사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속쓰림 있으면 이제 가용이니까 좀 중단하시고 안 그러면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개항제 먹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역류적 식도염이 심하거나 위궤양이 있을 때는 먹지 마시고 다 치료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드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제 슈퍼 엔자임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고기 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무거운 식사를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복용하시고 뭐 두 개 먹어도 되고요. 이제 가벼운 식사를 할 때는 소화 요소 요것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뭐 두 개 사기가 좀 힘드신 분은 슈퍼 엔자임 사서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래 말 듣는 환자들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역류식도염이 너무 오래 가는 사람들은 일단 위산과 소화효소 같이 들어있는 나우의 이제 슈퍼 엔자임이 좀 낫긴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의 주제고요.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